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오늘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2월 26일 수요일 증시가 그래서 급락에서는 좀 벗어나는 듯하지만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 증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초반에는 이제 큰 폭의 좀 반등 기대를 키웠다가 네. 좀 반등 시도에 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우선 이 초반에 기대감이 좀 컸던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번 주에 최근 이틀간의 연속 3% 이상씩 급락을 했었죠. 근데 이 데이터를 보면은 1920년대 말에서 30년대까지 이어졌던 대공황 이후에 3일 연속 3% 이상 급락세가 나온 적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틀간 약 한 6.6% 하락하면서 2018년도 2월 이후에 이틀 성적 기준으로는 상당히 좀 최악의 성적을 거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좀 급속하게 그리고 좀 과도하게 비관론이 좀 상승하고 있다, 고조되고 있다라는 인식에 또 과거 30년의 데이터를 보면은 이렇게 좀 좋지 않았던 성적, 그러니까 다우가 이틀간 3% 이상 하락했던 그 이후에 2주간의 상승 확률은 한 75%,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달간도 한 88%, 이런 데이터가 일단은 나와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은 좀 있었다는 말씀이죠. 여기에다가 좀 각국이 결국은 코로나19 사태 진정이라든지 이 사태 완화를 위해서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투자 심리를 조금은 그래도 회복을 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이 독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서 이 균형 재정을 맞추기 위해서 독일 쪽에서는 이 채무 규정을 엄격하게 좀 규정을 해놓습니다. 매년 신규 채무를 GDP 대비해서 한 0.35% 정도로 이 캡을 씌워놓는데, 이런 상황에서 좀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좀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시장의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상당히 좀 고조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4월에 처음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올해 총 3차례의 금리 인하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전망 역시도 이 수치 대비해서 한 3%포인트 또 상승한 79.1%, 거의 80% 정도가 3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할 만큼 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진 것도 일단은 초반에 그래도 좀 상승 기대감을 좀 키웠던 그런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은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됐단 말이죠. 물론 나스닥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우 S&P가 그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금 그 코로나19의 본원지 중국은 사실은 좀 사태가 좀 진정 국면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뭐 데이터나 아니면 정보를 좀 은폐하고 있다, 이런 의혹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은 경기 부양책도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중국 증시도 좀 반등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근데 현재 이 시점에서 문제는 결국은 이게 팬데믹, 즉 세계적인 유행이 될 것이냐라는 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최신 이 신규 확진자 데이터를 봤을 때 중국에서의 확진자가 411명, 그리고 중국 외 지역에서 427명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해외 확진자가 처음으로 중국에서의 신규 확진자를 추월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좀 커진 거고요. 관련해서 좀 경고 메시지도 잇따라 좀 나왔는데, 개장 전에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는 미국에서의 확산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FDA에서도 지금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화의 좀 기로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자국에서의 코로나19 창궐이 좀 초기 단계에 놓여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 글로벌 IB들도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의 훼손 때문에 이 시장 조정이 좀 더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캐너코드라는 IB에서도 글로벌 성장 전망에 부담을 주는 이벤트는 이 증시가
일시적인 반등 또는 이 저점을 테스트하는 성격을 계속해서 가져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아직 경계론을 또 내놓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결국은 반등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또 장중에 주요 지수가 좀 하락 반전한 원인으로 좀 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국채금리도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급하게 하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1.3% 초반까지 내려갔는데 이것도 증시가 하락 반전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국채금리 하락은 즉 이 국채 가격의 상승을 얘기를 하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확대됐다. 즉 증시가 조정됐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도 되지만은 이 미국의 국채금리는 또 이 미래 성장 전망, 인플레이션 전망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더 키울 수가 있고 또 증시의 조정을 야기를 할 수 있고 이런 시나리오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 같은 경우에는 10년물 국채금리가 1.384%까지 좀 상승을 했었어요. 하지만은 이후에 다시 한번 1.31%대 정도로 좀 하락을 하면서 공포 심리를 재차 좀 키우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래프로 이 추이를 한번 보더라도 현재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2016년 사상 최저점, 그때가 이제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때 이후에 어떤 최저점을 계속해서 좀 돌파를 하고 있는데 일본도 사실은 우리나라와 함께 코로나19에 좀 직격탄을 맞고 있죠. 그러다 네. 보니까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엔화의 안전자산에 대한 역할이 좀 축소되면서 미국에 대한 국채 매력도가 더욱더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의 이 국채금리의 어떤 하향 안정화 또는 추가 하락 추세가 좀 지속되지 않을 것이냐. 그리고 또 증시와 또 오랜만에 좀 연동해서 움직일 가능성 역시도 좀 단기적으로는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 지나게 되면 2월 시장도 이 거래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월 시장은 전통적으로 좀 보합권에서 마감되는 경향이 있다고 통계 자료를 최진석 팀장이 보여준 게 기억이 나는데 이번 달은 좀 막판에 급락이 있어서요. 이번 한 달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사실은 이 코로나19라는 돌발 변수가 좀 나왔기 때문에 2월 증시가 좀 롤러코스터를 탔다라고 보여지죠. 네. 중반까지는 상당히 좀 흐름이 상쾌했습니다. 2월 19일에 S&P 500 지수가 고점을 좀 기록을 했었는데 그거를 좀 감안을 한다면은 1월 말 대비해서 약 한 5%까지 월간 상승폭을 키웠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은 최근에 워낙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현재는 1월 말 대비해서 마이너스 3% 정도의 상승률로 급반전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희망적인 좀 부분은 앞으로 좀 계절적 호재를 기대할 만하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역사적으로 3에서 4월은 미국 증시의 성적이 가장 좀 좋은 달로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최근 20년간의 월별 S&P 500 지수의 성적을 보더라도 2월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43%로 약보합권에 그쳤지만은 네. 3월과 4월에는 각각 1.5%가 넘는 상승률을 평균적으로 좀 보여주면서 월별 성적 가운데서 가장 좋은 그런 성적을 기록을 했었어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연말에 좀 증시가 랠리를 보이고 연초에는 어떤 그 한 해의 어떤 증시 방향성을 좀 예측을 하면서 다소 좀 불확실성이 있다. 좀 갈팡질팡하는 그런 성격이 있었다면은 봄 들어서는 좀 계절적으로 호기가 찾아왔던 그런 셈인데 이번 또 3월에도 어떤 2월의 코로나 악재를 좀 딛고 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은 계절적으로 볼 때는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절적인 반등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3월 정시 들어가게 되면서 좀 우리가 미리 눈여겨봐야 될 이벤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 큰 그림에서 보자면은 3월장 같은 경우에는 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사실은 좀 부재한 그런 시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어떨 때 보면은 실적이 발표가 안 될 때 오히려 중앙은행 유동성 이 확대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적 발표가 없어서 그만큼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요인이 좀 축소된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 같은 상황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워낙 좀 계속해서 이 투자 심리를 짓누르고 있고 그리고 미국 대선의 경선도 이제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아직까지는 좀 혼재 양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라는 기관에 따르면은 미국 증시의 대표 우량주 30개를 좀 꼽아봤을 때
오라클이 3월 중순에 실적 발표하는 거를 제외하면은 4월 중순까지 실적 발표가 아예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팩트셋에 따르면은 지난주까지 S&P 500 기업 61곳이 부정적인 20년 1분기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한 곳은 28곳에 불과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날의 검일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실적 발표에 또 없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은 또 코로나19의 여파를 반영한 가이던스 하향 조정을 뭐 마스터카드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렇게 실적 이벤트가 없는데도 갑작스럽게 발표한 그런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경계할 만한 그런 요소는 남아있다. 좀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헷갈리는 게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그 미국 증시에 있는 사람들도 다 헷갈리다 보니까 현재 증시도 계속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걸 텐데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후에 어떤 발언을 하게 될지 그게 이제 증시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지도 한번 지켜보고 또 다시 투자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한 가지 살펴볼 텐데 그 디즈니가 밥 아이거 회장이 뭐 퇴진한다는 소식과 함께 급락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이 깜짝 CEO 교체 발표가 좀 나왔는데요. 지난 15년간 디즈니를 이끌었던 밥 아이거가 CEO 자리에서 물러났고 후임은 이제 밥 채퍽이라는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데 즉각 부임을 했습니다. 네. 아이거 전 CEO 같은 경우에는 본래 계약 기간이었던 내년 말까지 회장직 그리고 이사회 의장직은 계속해서 좀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채퍽 신임 CEO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에서 약 한 30년 동안 이 재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을 주로 좀 맡아왔느냐면은 2018년에 신설이 됐던 파크 익스피리언스 프로덕트 부문의 사장이고요. 네. 그리고 2015년부터는 그 전신이었던 테마파크, 리조트, 소비자 상품 부문을 이끌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보자면은 상하이 디즈니랜드라든지 아니면은 캘리포니아의 스타워즈 테마파크라든지 플로리다의 디즈니월드라든지 이런 좀 굵직굵직한 테마파크라든지 아니면 일반 소비자 부문에 대한 사업을 좀 관할을 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신임 회장까지 봤는데 이제 밥 아이거 회장이 퇴진한 것에 대해서 주주들의 실망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디즈니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잘 성장시켜온 인물이 퇴진한다고 하니까 주주들이 뭔가 두려워 혹은 실망스러워 이런 반응이었었던 걸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오늘 디즈니가 급락세가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너무 좀 서프라이즈였다라는 해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디즈니 네. 내부의 고위 임원들도 몰랐다고 하고 그리고 직원들에게 내부 통지 이메일 같은 경우에도 보도자료가 나온 이후에 나눠졌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만큼 철저하게 좀 이 보안에 붙여진 것이 어떻게 본다면 발표 이후에 좀 불확실성을 키운 그런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그리고 사실은 아이거 CEO가 워낙 좀 특출난 인물이었다 보니까 좀 불안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거 CEO가 지난 2005년 말에 부임을 했죠. 근데 이후에 저희가 토이스토리로 잘 아는 픽사 그리고 2019년에는 마블 2012년에 루카스필름 그리고 지난해 폭스 인수 등의 주요 M&A를 주도를 하면서 부임 당시에 디즈니 주가가 약 한 $20에 불과했어요. 근데 네. 15년 만에 6.5배나 상승을 했고 와. 또 매출도 2배 이상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좀 특출난 인물의 퇴진에 일단은 좀 실망 반응을 시장에서 좀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특출난 인물이 계속 좀 기업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글로벌 IB들은 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네, 그래도 이 평가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이거 전 CEO가 폭스 인수나 디즈니 플러스 출시가 성공한 현 시점이 경영권이 이양하기에 적기라는 좀 자체 판단을 또 내렸고 그리고 자신이 이 1일 단위의 경영활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피보탈 리서치라는 이 기관에서도 경영 일선 퇴진 적기를 좀 판단한 듯 했다는 해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을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밥 아이거 부임 전후로 해가지고 디즈니의 사업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여기 보면은 파크 앤 리조트 부문의 이 비중이 FY 2005년에는 28%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파크 익스피리언스 프로덕트 부문이 37%까지 비중이 커졌습니다.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신임 CEO가 이렇게 비중이 상당히 좀 커진 중요해진 부문을 성공시켜온 인물이다 보니까 일단은 신임 CEO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디즈니가 이 디즈니 플러스 등 DTC 부문을 굉장히 좀 강화하고 있잖아요. 이 노선과도 일단은 맞는다는 긍정적인
추정적인 해석도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영진 교체에는 타이밍이 좀 적절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제스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월 26일) 수요일 미국 시장이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반등의 기미를 보였었지만 이게 장중에 다우와 S&P 500 지수가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장 마감은 혼조 양상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3대 지수의 움직임 마감 종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존스 산업지수입니다. 27,000선까지 무너진 채 마감이 됐습니다. 0.4% 내렸네요. 100포인트 넘게 하락하면서 26,961.59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나스닥 증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0.17%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8,980.77에 오늘 장을 마쳤고요. S&P 500 지수 역시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0.37% 내려서 3,116.53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자, 현재 금 가격을 살펴보자면 1,640.9달러를 기록하면서 바로 며칠 전에 기록했었던 1,691달러에서 꽤 많이 떨어진 채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자면 안전자산도 이제는 약간은 좀 피해가고 있는, 그 말은 반대로 말하자면 위험자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매수세가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지도를 우리가 펼쳐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뚜렷하게 움직임을 보였던 기업들이 바로 이 기업들입니다. 팡 기업이라고 부르는 기업들이죠. 구글과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애플 이런 기업들이 다우와 S&P 500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일정 부분의 상승을 나타낸 채 기록이 됐습니다. 애플은 1%대, 마이크로소프트도 1%대 상승을 기록했고요. 자, 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즈니의 경우에는 밥 아이거 회장이 이 퇴진을 하게 되면서 3% 넘게 일단 하락한 채 마감이 됐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려감이 큰 탓에 이쪽이 바로 에너지 업종입니다. 에너지 업종은 엑손모빌, 쉐브론 이런 기업들이 2% 안팎의 하락을 기록한 채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존슨앤존슨이라든지 머크와 같은 이 헬스케어 기업들도 소폭의 하락으로 오늘 시장을 마감한 채 마감이 됐고요.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와 같이 이런 기업들은 워낙 국채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인지 1% 넘게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고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